아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부 연사를 맡게 된 CMS 고등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조용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일단 오늘 설명의 핵심은 딱 한 가지거든요. 결국은 고등학교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장 어울릴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주관과 경험이 좀 듬뿍 담겨 있는 만큼 언제까지 좀 참고를 해두시되 제 경험을 40분 이내에 조금 좀 얻어가신다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차입니다. 첫 번째 봐보시면은 CSAT 저희 학원 이제 그 테스트거든요. CSAT로 보는 고등학교 내신 등급 예측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CSAT가 시작된 지 좀 1년 정도 지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학생들이 몇 등급을 지금 맡고 있고 지금 실제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느 학교에서 몇 등급을 맡고 있는지 저희 CMS만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 자녀가 CSAT 몇 점을 맞으면 이 학교 가서 몇 등급 맞을 거다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핵심이죠. 결국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학교가 어디일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학교를 정했다고 한다면 그 학교가 어떤 내신 출제 경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CSAT로 보는 고등학교 내신 등급 예측인데요. 첫 번째로 일단 CSAT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CMS랑 SAT의 합성을 해요. 근데 이제 SAT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뭐 미국 수능이죠. 옆에 영어 써 있는데요. 제가 수학 강사라서 발음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이고요. 시험 범위는 전범이에요. 이제 공수 원투, 뭐 수상 수화죠. 대수 미적 원, 확통 미적 투키야. 전범위를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선행이 아직 안 끝난 친구들은 선행한 부분까지만 보긴 하는데 일단 전범위 다 준비되어 있고 결국은 모든 과정을 다 테스트 볼 수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10문항이 총 나와요. 그래서 개념 3문항, 운용 5문항, 심화 2문항인데요. 개념은 어느 학원에서나 볼 수 있듯이 그냥 평범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데 사실 응용 5문항이잖아요. 근데 말이 응용이지 조금 어렵습니다. 응용보다 조금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어 있고요. 심화 2문항인데 내신 킬러 문항 수준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심화 2문항을 풀 정도의 학생이라면 지금 당장 고등학교 가셔서 내신 시험 보셔도 1등급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문항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각 과목당 50점 만점이고요. 한 문제당 5점씩, 그러니까 총 10문제겠죠. 네, 그 다음 마지막이 좀 핵심입니다. 결국은 CMS가 재원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적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모집단이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객관적으로 더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CSAT 성적을 가지고 자료들이 많으니까 비교를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지금 수준이 어느 위치일까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시험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의 좀 나름 자료인데요. 과거 선배들의 CSAT 성적입니다. 일단은 맨 위에 뭐 보면 알 수 있듯이 50점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평균이 48.5점이에요. 그럼 거의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참고로 이게 시험 하나의 평균이 아니라요. 시험 3, 4개, 제가 과목 4개의 평균을 낸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압도적으로 진짜 잘하는 학생이 있고 실제로 이 학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성호랑 대일고 둘 다 썼다고 알고 있는데 뺑뺑이가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대일고를 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대일고 당에서 1등급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표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일고 학생이 1등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일고 1등급의 거의 절반 이상이 저희 CMS 출신이라고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1등급 굉장히 대일고에서 지금 힘들다고 나와 있고요. 쭉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30점 정도, 한 50점 만점에 3점이니까 한 4개 틀린 거잖아요. 4개 정도 틀려도 실제 학교에서 지금 1등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데이터를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데이터를 좀 요약을 해봤을 때 제가 한번 결론을 지어드릴게요. 첫 번째, CSAT 평균 40점 이상을 맞는다. 그러면은 정교권입니다. 예, 그냥 1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은 전교 5등 이내에 들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점 이상을 맞는다. 그러면은 실제로 1등급을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SAT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이 여기 그 41.3점 하나고 친구 보이시나요? 41점을 맞아도 실제 하나고에 가서도 1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시험이 어렵고 예,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30점까지는 1등급이 무난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네 번째로 한번 봐보시면은 개인적으로 평균 20점대를 맞는 학생 밑에 표 2명 있잖아요. 물론 강서고란 좀 특수성이 있긴 한데 1등급이 개인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번 봐보셨을 때 우리 자녀가 평균 20점대를 맞는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조금 1등급이 부족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결국은 여기 재원생 그 어머님들은 혹시 CSAT 성적 뭐 평균적으로 받아보셨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 오신 분을 한정으로 무료 테스트랑 무료 성적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명회 끝나신 다음에 저기 데스크 앞쪽에 가셔서 테스트 좀 등록하시고 우리 자녀가 이 정도 어느 정도 맞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 맞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올게요. 네, 결국은 이제 두 번째 핵심이죠. 결국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1등급 맞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기출 문제 난이도를 조금 분류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학교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라고 한다면 좀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그 강사들이 좀 애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수학비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항별로 난이도를 좀 구분을 지어놔요. 그래서 제가 한 4번, 4회 정도의 난이도를 좀 평균을 낸 다음에 나름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학교를 분류를 지어놨습니다. 한번 A그룹부터 봐보실게요. 목동고랑 강서고입니다. 예, 거의 너무 유명한 학교죠. 목동고랑 강서고는 굉장히 학교 시험이 어렵고 실제로 대치동에서도 목동고 강서고 시험은 따로 풀릴 정도로 대치동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학교라고 정평이 나 있는 학교입니다. 두 번째로 예, 좀 많죠?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양정고, 대일고, 배감고, 신묵고, 양천고, 명덕고, 구영고, 여의도고, 여의도고, 여고. 제가 아는 학교 웬만하면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B그룹 학교인데요. 이 학교들은 목동고랑 강서고급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목동권이기 때문에 나름 학교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써놨고요. 물론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당연히 상위권 학교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C그룹입니다. 진명여고, 마포고, 신도림고, 관악고, 장원고, 광명북고, 예일여고, 한가람고. 마지막 그룹은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C그룹 학교들은 시간 관리가 좀 핵심인 이런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그룹 학교입니다. 목동고랑 강서고고요. 오른쪽 그림은 학교 시험에서 심화 몇 프로인지 제가 좀 나름 좀 정리를 해서 표를 그려봤는데요. 심화가 62%죠. 미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다 심화 문제 출제가 되고요. 개념이 1%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사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0% 할까 1% 할까. 이게 시험이 4번이 있었는데 개념 문제가 딱 2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회독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목동고 강서고에서 1번 풀고 끝납니다. 그래서 절대 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직 선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지 않는 이런 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수학시험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만 해도 정시 대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우리 아이가 내신 챙기는 좀 꼼꼼하게 부족한 것 같다. 차라리 얘는 그냥 지금부터 정시를 해라. 너 재수할 것 같은데 차라리 고1부터 정시 대비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정시 대비가 가능해요. 예,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극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이나 관계없이 수학 공부 비중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2배 이상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자칫하다가 1등급을 못 받을 수도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학 비중을 굉장히 늘리셔야 되는 학교입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잘하는 학생이 다 몰려들어서 1등급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거는 뭐 익히 다 들으셨을 테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B그룹 학교입니다. 아까 좀 이렇게 학교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른쪽 보면 알 수 있다시피요. 심화가 절반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이게 사실 목동고랑 강서구랑 비교해서 그렇지 심화가 50% 나온다는 것도 꽤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이 10% 나오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을 때는 1, 2, 3, 4번 이 정도는 네, 개념 문제가 나오고요. 심화는 절반 문제니까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킬러 문항이 두세 개씩 포함돼서 꼭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세 개를 지금 풀어내느냐, 못 풀어내느냐가 지금 현재 4% 기준으로 1등급을 가르냐, 안 가르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는 시간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문제가 어려워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들한테 좀 물어봐요. 이게 시험 끝나고 나서, 너 뭐, 어땠니? 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냥 시간이 많아도 못 풀었어요. 이렇게 오는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 부족보다는 그냥 킬러 문항 두세 개를 푸느냐 못 푸느냐. 이게 1등급에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조금 특이한 친구예요. 이게 사실 킬러 문항, 그러니까 두세 개 빼고 나머지는 다 할만하거든요. 나머지를 풀고 나서 킬러 문항을 누구는 운 좋게 찍어서 맞췄대요. 그럼 1등급이 나오고, 만약에 찍어서 못 맞추면 2등급이 나오는, 그러니까 좀 운으로 등급이 갈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마지막입니다. 킬러 문항을 다 풀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1등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4% 기준으로는 1, 2등급이 나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2등급까지는 나온다는 거니까 킬러 문항을 못 풀어도 그럼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 되는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는 굳이 킬러 문항을 다 풀지 않아도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언제까지나 지금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C그룹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보면 알 수 있다시피요. 심화 비중이 상당히 줄었죠. 그럼 여기는 결론적으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애들을 구분을 할까요? 당연히 여기는 시간 관리로 애들을 구분을 합니다.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좀 문제를 양을 많이 늘리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난이도를 약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잽을 많이 날리는 느낌이거든요. 혹시 잽 많이 맞아보셨나요? 당연히 없으시겠죠? 예. 그래서 잽을 많이 맞으면 한 번 안 아프잖아요. 여러 번 맞으면 좀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 번 맞으면 좀 시간 관리가 어려운 이런 학교고요. 그 다음에 계산 실수 하나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계산 실수 하나 때문에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들이 좀 실수가 많은 편이다 라고 한다면은 C그룹 학교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계산 실수 하나 때문에 등급이 갈릴 수가 있으니까요. 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C그룹 학교를 잘 풀려면은 익숙한 문항을 빠르게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아이가 이 문항을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항을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는가. 시간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간 관리를 많이 연습시키는 저도 이렇게 좀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학교 이렇게 그룹을 좀 지어놨잖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 자녀가 어떤 성향에 따라서 A그룹, B그룹, C그룹 중에 어느 학교가 어울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혹시 까먹으실까봐 제가 따로 좀 학교를 띄워놨고요. 첫 번째, 최상위권입니다. CSAT 기준 40점 이상이고요. 그래서 좀 시험을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상위권은 과연 어느 학교가 가장 어울릴까요? 라고 한다면 다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골라가시면 되고요. 뷔페 마냥. 예. 사실 완성돼 있죠. 완성됐으니까 사실 이 친구들은 수학으로 학교를 결정하는 레벨이 아닙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국어가 만약에 약하다. 그럼 국어가 쉬운 학교 가시면 되고요. 영어가 약하다. 영어가 쉬운 학교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학교를 결정 지을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편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정시 대비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은 A그룹 학교를 들어가셔서 정시랑 수시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수학은 정말 잘하는데 예를 들어 영어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신다면은 B그룹 학교 가셔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에 시간을 안 쏟아도 수학은 B그룹 정도 학교면 1등급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영어에 시간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B그룹 학교 가셔서 다른 과목에 시간을 쏟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계산 실수가 만약에 많은 편이다 라고 한다면 C그룹 학교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그룹 학교는 계산 실수 하나 때문에 등급이 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극상위권이랑 상위권을 개인적으로 C그룹 학교는 구분짓지 못합니다. 다 상위권이나 극상위권이나 굉장히 다 상위권 성적을 맞기 때문에 계산 실수 하나 때문에 등급이 갈릴 수도 있어서 아무리 최상위권이라 하더라도 계산 실수가 많은 편이다 라고 한다면 C그룹 학교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상위권입니다. CSAT 30점 이상이고요. 이 친구들은 어느 학교가 어울릴까요? 라고 하신다면요. B그룹이랑 C그룹 학교 두 개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아이가 중상위권인데 계산 실수가 딱히 없는 편이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과목에 시간을 써야 된다. 상대적으로 수학에 뭐 영어가 약하다. 라고 한다면은 C그룹 학교 추천드립니다. 약간 비슷하게 아까 최상위권 학생이 B그룹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은 정말 좀 잘하는데 만약에 영어가 약하다. 그러면은 C그룹 학교를 들어가셔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 시간을 쏟을 수 있을 거잖아요. 다만 계산 실수가 없으셔야 됩니다. 계산 실수가 있다면 당연히 중상위권 학생들도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C그룹 학교 들어가셔서 다른 과목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숙련도 최상위권급에 도달 가능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아무래도 전범위 시험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는 중상위권이랑 최상위권이 당연히 좀 다르겠죠. 하지만 그 내신 대비를 막상 들어가면요.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만 2달 내내 이제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범위 한정으로는 최상위권이랑 비빌만 합니다. 그래서 B그룹 학교 가셔도 개인적으로는 중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험 범위 한정으로는 최상위권이랑 전교권에서 경쟁할 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B그룹 학교 상위 10%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A그룹 학교는 개인적으로 1등급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가 CSAT 30점 정도 맞아서 1등급 지금 A그룹 학교 목동고나 강서구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1등급 당장 나오기에는 좀 불안한 단계니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중하위권입니다. CSAT 20점대라고 적었는데 사실 재원생 풀려보면은 10점대도 많아요. 그래서 좀 아직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죠. 일단 보겠습니다. B그룹이랑 C그룹 학교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계산 실수가 적은 편이다. 일단 C그룹 학교들이 계속 특징이거든요. 계산 실수가 있다면 C그룹 학교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중하위권 정도 성적대를 갖고 있는데 계산 실수가 적은 편이다. 그럼 C그룹 학교 가셔서 자녀의 레벨에 맞을 테니까 그 학교 가시면 1등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근데 계산 실수가 많은 편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B그룹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밑에 나오거든요. 약간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계산 실수가 만약에 애가 많아요. 그리고 B그룹 학교를 만약에 갔어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B그룹 학교가 킬러 문제가 2-3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2-3개를 다 못 푼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상위 10%내는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계산 실수가 많다. 그리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은 좀 못 풀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B그룹 학교는 일반적으로는 한 20문항 정도가 나와요. 그럼 킬러 문항 3개 정도 빼면요. 17문항이죠.
그럼 10문항을 50분 내에 푼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워요. 다른 학교보다. 그래서 17문항을 꼼꼼하게 풀어서 다 맞추면, 그리고 킬러 문항 좀 찍어서 운 좋게 맞추면은 1등급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설렁 다 찍어서 틀렸다고 하더라도 킬러 문항 다 틀려도 1등급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계산수가 많은 편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B그룹 학교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일단은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일단 당장 수학에 지금 많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일단 중하위권 학생들을 지금 많이 맡고 있는데 일례로 지금 겨울방학, 올해 겨울방학 있잖아요. 겨울방학 때 2달 동안 거의 2000문제를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2달이니까 60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0 나누기 60 하면 예, 한 30에서 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30에서 35문제를 꾸준히 풀려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연습을 시켜서 이제 학기 개학했을 때 좀 중상위권으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많이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방학 때 굉장히 수학을 많이 시키고 있어서 제 최고 기록이 새벽 4시 반까지도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치킨 시켜서 같이 먹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수학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자녀가 좀 중하위권, 아직 중하위권이다 라고 한다면 실수가 적다면 C그룹 학교, 다는 못 써서 색깔로 조금 봐주세요. C그룹 학교 가셔서 일단 우리 아이 성적대 수준에 맞는 그런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실수가 많다라고 한다면 킬러 문항을 포기하는 전략, 이 전략 괜찮거든요. 그래서 B그룹 학교 가셔서 1등급 맞을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중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실수가 적다. 그러면은 C그룹 학교 가셔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 집중할 수 있고요. B그룹 학교 가셔도 그 시험 한정으로는 극상위권이랑 경쟁할 만하다. 전교권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수가 많다 하시면은 B그룹 학교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권입니다. 실수가 많다면은 사실 그 C그룹 학교만 피하시면 돼요. 실수 하나 때문에 등급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C그룹 학교만 피하시면 되고,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인데 실수가 적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이미 끝났죠. 그래서 뷔페 마냥 골라가시면 됩니다. 맛있죠? 좀 표현 그런가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학교에 가야 1등급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결정하셨다면요. 학교별로 어떤 내신 경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제 주관과 전 경험을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 모든 학교를 다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4개 학교만 좀 집중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목동고고요. 지금 2024년 기준이에요. 352명이 있는데 10%까지가 1등급이라고 한다면 35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일단 20문항이 나와요. 그리고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문항수 자체는 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적당한 편인데 좀 특이점은 절반 이상이 킬러 문항이죠. 그래서 말만 20문항인지 사실은 한 12문항 정도가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린트가 굉장히 유명해요. 프린트가 유명한데 이 프린트가 사실 한 40문항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킬러 문항이 그래도 한 20문항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킬러 문항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게 약간 프린트가 학교 선생님마다 다른데 어느 분은 한 달 전에 주시고요. 어느 분은 일주일 전에 주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 시험 때 일주일 전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 추석 끝나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빨리 만든 다음에 자료 주느라 그렇게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프린트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프린트 문항의 최단 풀이를 외우고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프린트 당연히 어렵죠. 근데 이제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문제당 2분 이내에 풀 수 있게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많이 연습하고 있거든요. 제가 목동고 프린트 풀면 저도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저는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처음에 딱 풀 때는. 그래서 이거 5분 풀었다 하는데 사실 그 5분 풀이로 실제로 시험 현장을 들어가면요, 안 되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저도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해요. 2분 만에 풀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고 시험 직전까지 그걸 최대한 반복시켜서 내고요. 그러니까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 사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고 있는데 한 2회차, 3회차까지 변형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이트에서 변형 문제 살 때도 있고요. 사비 들여서. 그 다음에 실제로 3년 정도 학교 기출들 싹 다 모은 다음에 일일이 확인을 해요. 프린트랑 겹치는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변형 문제 뽑아가지고 제가 따로 문제를 좀 선정해서 주고 있고요. 한 100문제 정도 변형 문제 좀 만들어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이제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간혹가다 프린트에서 안 낼 때가 있어요. 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프린트에서 안 낼 때는 어디서 내시냐라고 했다면요, 지난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좀 썰이 있는데, 작년 1학기 기말고사였거든요. 이때 프린트에서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어디서 나왔냐? 기출 문제, 한 2020년 기출이었나요? 여기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도 직전보강 때 그걸 풀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똑같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대박이 나와가지고 그 친구는 엄청 잘 봤거든요, 그 시험은. 근데 이제 프린트에서 안 나왔을 때는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점 방지용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바이 선생님이라고 적었는데 설명이니까 조금 몰래 말씀드리면은 지금 목동고 2학년에 그 김범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인데 약간 마인드가 이런 마인드십니다. 이제 시험을 잘 냈다 못 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을 변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어렵게 돼요. 그냥 어렵게 내고 다른 선생님이 이거 어렵다. 약간 방지턱이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이. 일단 이분이 폭주를 하시고 다른 선생님이 막아요. 그래서 이분이 일단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시험은 거의 100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학년 맡고 계신데 3번 시험 봤잖아요. 단 한 번도 100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동고는. 가장 잘 본 얘가 하나 틀렸거든요. 그래서 100점 방지용을 내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이것도 조금 비밀인데요. 그 100점 방지용 문제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제가 이렇게 좀 뒤져봤을 때 사관학교나 경찰대 이런 데서 많이 내시는 것 같고요. 아니면 심지어 경시대 문제 여기서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들 시험 대비하는데 경시대까지 풀려야 되나? 사실 이거는 조금 저도 물음표입니다. 내시는 건 알고 있지만 여기까지 대비를 해야 되나?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서술형이 없어요. 그리고 단답형만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 서술형 훈련은 목동고 학생들은 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서술형 확대하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서술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좀 미지수로 남겨두겠습니다. 지금은 서술형이 없어요. 네.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목동고 프린트 따로 자료를 만드는 걸 갖고 왔고요. 변형 문제 이렇게 내고 있고 실적입니다. 그래서 맨 위 학생이 제가 기출 2020년 거 풀려서 대박난 친구여서 실제로 1등급 맞았고요. 밑에 학생은 제가 굉장히 좀 자랑할 만한 친구인데 5등급에서 1등급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성적 변화를 보인 친구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강서고예요. 325명이고요. 1등급은 32등까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른 학교는 다 50분이거든요. 근데 강서고만 60분이에요. 근데 시험 10분 늘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죠. 왜 10분이 늘었을까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 많이 더 추가했을 테니까요. 총 24문항이고요. 객관식 20문항, 단답형 4문항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킬러 문항이 5문제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킬러 문항 5문항인데 이게 목동고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목동고는 킬러 문항을 알려줘요. 프린트에서 내겠다. 근데 강서고는 안 알려주고 이렇게 킬러 문항을 내요. 그러니까 사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대비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푸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킬러 문항이 사실 왜 킬러 문항일까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를 보고 파악하는 것만 한 2, 3분 걸리잖아요. 근데 계산까지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거의 한 문제당 한 5분씩 걸려요. 근데 이런 문제가 6문항 출제되면은 사실 킬러 문항만 다 풀어도 30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강서구 학생들은 일단은 킬러 문항 빼고 다 푼 다음에 나머지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찍어서 맞춘다. 이런 전략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극과 극이에요. 이게 왜 써놨냐면요. 1번부터 14번까지는 그냥 좀 누구나 풀 수 있게끔 내다가 15번부터 이게 상위권과 중위권을 구분한 수준이 아니라 극상위권이랑 상위권을 구분할 정도로 엄청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15번부터는 사실 상위권도 못 풀어요. 진짜 극상위권만 풀 수 있고요. 사실 그래서 극상위권만 좀 구분 짓는 난이도로 이렇게 엄청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내요. 근데 이게 좀 특징적인 게 사실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이라면은 당연히 고1 모의고사 다 풀고 가잖아요. 근데 고2 모의고사까지는 풀지 않잖아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요. 근데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를 고1화 시켜서 냅니다. 그럼 이 말은 즉슨 학생들 보고 고1인데 고2, 고3 모의고사까지 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시간도 부족할 테니까. 근데 일단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행을 한 학생들이 좀 유리합니다. 이거 한번 봤어야 좀 익숙할 테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단답형 문항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일단 약간 전략을 좀 세운다면요. 1번부터 14번까지는 일단 좀 문제를 푸시고 바로 단답 서술형으로 가셔서 서술형의 점수 챙기시고 나머지 킬러 문항 6문항 있잖아요. 그 중에서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찍어서 맞추는 이런 전략이 강서구에게 좀 안성맞춤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 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큰일 나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강서구 이제 좀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고2 모의고사죠? 근데 이제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모양이. 근데 이제 오른쪽은 강서구 1학년 기출문제고, 왼쪽은 강서구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그래서 30번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과연 애들이 이걸 접하지 않았다면 풀 수 있었을까? 물론 선행한 친구들은 풀었겠죠. 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다른 학년이 좀 변형돼서 나온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정고입니다. 1학년은 지금 현재 354명이고요. 1등급은 35등까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총 20문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목동고도 20문항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목동고만큼은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킬러 문항이 2-3개 정도 출제가 돼서 B그룹 학교였으니까 시간 안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킬러 문항을 푸느냐 못 푸느냐가 아마 극상위권이랑 상위권을 좀 구분 짓는 이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부교재는 항상 올림푸스 고난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양정고를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요. 올림푸스 고난도 미리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N해독을 필수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올림푸스 고난도에서 킬러 문제가 거의 나오진 않겠죠. 이게 올림푸스 고난도에서 킬러 문제를 내면은 킬러 문제가 아니겠죠. 이미 접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왜 N해독을 해야 되냐? 당연히 앞부분에서 익숙한 문항들을 빠르게 풀어내고 그만큼 킬러 문제 풀 때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N해독이 필수라고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좀 참신한 변형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제작에 한두 문제 있거든요. 약간 양정고 선생님들이 되게 열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쉽게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되게 열심히 변형을 시키시고 다른 문제랑 이렇게 융합해서 많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사들은 알죠. 이게 이제 모의고사 변형이 됐구나. 근데 아마 학생들은 체감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변형을 시키니까요. 그리고 자체 제작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자체 제작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진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양정고 거의 국룰이거든요. 항상 이래왔어요. 1등급 지금 상위 4% 기준이에요. 객관식은 2-3개 정도 틀리는 수준으로 항상 1등급 컷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킬러 문항이 2-3개잖아요. 그리고 1등급 컷도 1등급 컷도 객관식 2-3개잖아요. 그래서 1등급,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찍어서 맞추면 1등급. 그리고 찍어서 다 틀리면 2등급. 이렇게 항상 잡히고 있어요. 근데 10%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킬러 문제 두세 개 틀려도 1등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정고는 참고로 이렇게 올림푸스 고난도 부교재 제가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사실 올림푸스 고난도는 그대로 책을 써도 돼요. 복사해서 이렇게 줘도 되는데, 제 약간 성격인데 꼭 이제 애들이 풀기 좋게끔 따로 편집해서 이렇게 줘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저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많이 써서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이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다른 친구예요. 우연히 가운데 글자 같아서. 예, 한 학생은 예, 지금 1등급 맡고 있고요. 2학년 1학기 1등급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명용어입니다. 인원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46등까지가 1등급이고요. 예, 총 22문항입니다. 진명여고는 아까 시그룹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난이도가 어렵진 않으나 결국은 어떻게 등급을 나눈다? 그냥 시간 관리가 어렵게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항수가 많고요.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교재는 항상 올림푸스를 풀고 있어요. 근데 올림푸스가 그렇게까지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한테 연습을 시킬 때 좀 주요 문항만 뽑아서 이렇게 애네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부 다 풀기엔 좀 시간이 낭비니까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다수 출제하십니다. 진명여고. 근데 이제 양정고랑의 차이점은, 양정고는 참신하게 변형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명여고는 진짜 숫자만 바꾸십니다. 되게 귀찮으신가 봐요. 그래서 숫자만 딱 바꿔서 내가지고 목동고 프린트 연습 파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동고 프린트 킬러 문제 2분 안에 풀 수 있게끔 연습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진명여고도 숫자만 바꿔서 내니까 킬러 문제 2분 안에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해두셔야 시간 관리가 용이하겠죠. 예, 진명여고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요. 단답형 6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답형이니까 객관식은 틀리면 답이 없으면 내가 틀린 걸 알잖아요. 객관식은 잘못 풀었을 때 모르잖아요. 답을 써야 되니까. 근데 시그룹학교 특징이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답형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좀 머리를 잘 쓴 거죠. 어떻게든 등급을 구분하려고. 네, 마지막입니다. 네,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어서요. 누구나 열심히 한다면 1등급을 노려볼 만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진명여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일단 진명여고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림푸스 또 제 성격이에요. 또 무조건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후기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서 후기글. 근데 이제 조회수가 한 3, 400회 나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3, 400분이나 진명여고에 관심을 가지시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발표의 좀 정리입니다. 예, 첫 번째로 CSAT로 보는 고등학교 내신 등급을 예측해봤습니다. 예, 과거 선배들의 데이터를 좀 보여드렸고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이 정도 학교로 갔을 때 이 정도 등급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좀 예측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이 첫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예, 테스트 무료니까요. 무료 좋잖아요. 지금 이거 끝나시고 데스크 가셔서 한번 테스트 한번 신청하셔서 우리 자녀의 조금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아이가 가장 잘 맞는 학교를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나눠서요. 어디가 조금 적당할 것 같다라고 제 나름의 경험과 주관을 담아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학교별 내신 경향과 대비 방법, 이렇게 학교를 좀 정하셨다면 이 학교는 어떻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이렇게 좀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게 내용을 통해서 결국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가야 결국 1등급이 나올까, 이게 지금 어머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설명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단 1% 정도라도 좀 현명한 선택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CMS 고등부 수학 강사 조용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만요.